메디케일 제도가 최근 들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메디케일을 무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 유지 조건은 점점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자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민신분입니다. 메디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상 이민신분, 또 하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민신분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경우 난민이나 망명 승인자 등은 정상 신분으로 분류되어 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DACA, TPS 또는 서류 미비 상태의 성인 등은 제한적인 그룹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줄어들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붙게 됩니다. 즉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혜택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일반 치과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고 응급치료만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월 $30 수준의 보험료 개념이 도입되어 메디케일도 더 이상 완전히 무료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갱신 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즉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놓치게 되면 보험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근로 또는 활동 요건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일정한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메디케일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는 물론이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즉 한 달에 일정 시간 이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일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근로 의무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일부 대상자는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디케일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커버해주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일정 부분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의료비를 소급 적용해주던 기간도 축소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메디케일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을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전략은 점점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혜택은 줄어들고 조건은 늘어나며 일부는 비용까지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자산 은퇴자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메디케일 조건에 맞추기 위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보다는 장기 요양 상황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자산 설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은퇴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의료비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메디케일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은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앞으로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